지난주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워낙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 100만의 시민이 모여서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날의 그 함성이 헌재에 잘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째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었던 63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이었던 91일을 넘어서 최장 심판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후 변론이 있은 지 오늘이 벌써 3주째인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에 비해서 숙고의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워낙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한 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쳐다봤던 내란의 밤이었기 때문에 헌재는 더 이상 자고 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87년 헌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87년 헌법 개정은 전두환의 비삼계엄과 내란을 극복해서 만들어진 헌법이었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입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극복한 토대하에 지금 오늘의 현실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비상계엄이 반복됐고 내란이 반복됐기 때문에 헌재의 존재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법재판소에 명운을 걸고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속한 파면 선고를 통해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국가의 위기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의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대한민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 1월에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12.3 내란이 중대한 원인이었다라고 의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할 또 다른 중대한 이유가 더 확인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이라도 신속하게 파면 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정문.